예, 이번 시간에 우리 거래처 등록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정리하면 거래처 등록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일반 거래처 등록 시에 대표자 이름도 같이 등록한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 등록할 때 대표자 이름까지 같이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이제 거래대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때 거래처를 우리가 찾아서 정리하는데 조금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 이름으로도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등과 관련되는 거래처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모든 정보를 등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수 사항입니다. 자, 금융기관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면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을 거래처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건데, 이때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은 언제 하시냐면, 자, 거래처 등록 나중에 보시겠지만 은행만 이름만, 계좌 이름만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나중에 발급 받았을 때 그때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등록하실 때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특별징수세액 명세서에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되면 바로 같이 등록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소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발행, 수취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 모든 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채권 채무와 관련되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채권 채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를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가 홍길동이한테서 받을 돈이 얼마 있는지를 관리를 하려면 채권 채무 금액에 대한 거래처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거래처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거래처 이름만 사용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기관 거래처 등록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별로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처라고 하는 부분은 은행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같은 은행에도 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 번호별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융기관의 이름과 계좌번호의 일부를 함께 관리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좌번호별로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금융기관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 별별 은행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계좌가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을 구분하려면 은행명 앞에 1번 계좌, 2번 계좌, 자, 이렇게 3번 계좌, 이렇게 이름을 적게 되면 금융기관 명으로 조회를 하더라도 계좌번호까지 일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지방소득세 납세지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별 은행에 2개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은행의 그러니까 계좌번호별로 이렇게 거래처를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실 때 98,000번, 98,001번 은행 등록하는데 끝에
계좌번호 123 222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은행 이름에다가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요 내용만 보더라도 별별 은행에 요 계좌번호와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처리하는데 훨씬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9페이지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하시게 되면 우리 교재에 있는 팝업창처럼 나타납니다. 그림 파일처럼 나타나는데 이 거래처 등록의 구성은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용카드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 거래처부터 등록하는 과정을 우리 교재 128페이지에 사례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에 보시면 일반 거래처 등록 사례와 금융기관, 신용카드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부터 등록하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이고요. 101번 미란실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란실업. 자, 이렇게 거래처 이름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번호는 오른쪽에 등록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번호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유형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유형은 매출, 매입, 동시라고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거래처는 전부 동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동시를 선택하시고요. 엔터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거래처 등록 정보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탭키로 이동하거나 마우스로 직접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314-4454-879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옆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라고 있죠. 자, 이 부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 보게 되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홈택스에 접속하니까 지금 등록한 사업자는 미등록 사업자다라고 나오죠. 요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는 등록된 사업자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됐으면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대표자 이름 이미란, 그 다음에 업태 종목 제조 자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파. 주소 관련되는 부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 눌러서 중동로 300 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관련되는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등록이 됐으면 6번부터 등록할 거냐 하는 건데 등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신다라고 하면 13번 조회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 담당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재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에 보면 업체 담당자 등록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주식회사 미란실업에 주식회사 세무사랑이 우리 회사가 미란실업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 등록을 눌러갖고 사용이라고 처리하시고요. 담당자는 이미란. 자, 상대방 담당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담당자를 모르실 때는 그러니까 그 대표자 이름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내선번호, 핸드폰 번호 무시하시고요.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메일로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 주소 등록해 주시고요. 메신저 아이디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추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그러니까 자동으로 활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에 연준상사, 한라오피스 동일하게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오늘 등록했고요. 자, 그 다음에 105번에 수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05번 수출했을 때 bbc.co.lt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문으로 bbc.co.ltd LTD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동시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경우는 없죠.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정보를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탭으로 갑니다. 자, 금융기관 탭, 일반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거래처 등록 정보나 금융기관, 신용카드 등록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융기관 탭으로 가서 98,000번에 신한은행 등록을 합니다. 자, 98,000번 신한은행 계좌번호는 그러니까 거래처 이름 등록하고 엔터로 넘어가게 되면 계좌번호는 오른쪽에 입력하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형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요. 보통예금부터 외화까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 유형과 관련되는 부분은 외화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번을 일괄 선택하셔도 큰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있는 대로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 사업자 번호,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행 사업자 번호 나오죠. 120-11-76-794 나옵니다. 등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나 법인 예금 통장은 사업용 계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계좌인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무시하셔도 되겠고, 지방소득세 납세지입니다. 마을 풍선을 눌러갖고 우리 지방소득세 납세지 대치동으로 되어 있네요. 대치동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동 조회해서 선택하게 되면 강남구 대치동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등록이 되면 추후에 특별징수세액명세서라든가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8,001번도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 사업자 번호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자, 지방소득세 납세지 부분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평내동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평내동에서 등록을 합니다. 남양주에 있는 평내동 관련되는 부분 등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은행도 사업용 계좌이기 때문에 1번 선택합니다. 자, 신한은행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신한은행에 같은 신한은행이 있다 보니까 계좌번호 뒷자리를 제가 일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좌번호 뒷자리 등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의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인천 간석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을풍선 눌러서 간석동 조회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계좌가 그렇고요. 혹시 우리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별별 은행에서 외화 통장이 있다라고 하면 유형을 외화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에 있어서는 외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보통 예금 또는 뭐 다른 예금으로 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괄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외화 통장만큼은 외화로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화 관련 통장 별별 은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등록 번호나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99,600번에 하나카드 등록을 합니다. 자, 하나카드 거래처 이름 입력하고요. 유형은 매출, 매입, 카드와 관련되는 부분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2번 매입을 선택하시고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셔갖고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가 이런 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카드 번호는 16자리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10, 2340 해서 카드 번호 등록했고요. 3번 카드 종류 매입이라고 해서 일반 카드, 복지 카드, 사업용 카드 있습니다. 자, 사업용 카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카드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자, 사업용 카드가 어떤 카드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카드의 종류 부분은 사업용 카드라고 하는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의미합니다. 즉 카드를 의미하는데요. 법인카드는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자동 사업용 카드라고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카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동 등록이 아니라 수동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된 카드만 사업용 카드로 인정을 합니다. 카드로 봅니다. 자, 우리 사업용 계좌 있었습니다. 사업용 계좌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사업용 계좌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금융 계좌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법인 계좌는 자동 등록이 됩니다. 자동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자동 사업용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계좌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그러니까 금융 계좌만 사업용 계좌입니다. 사업용 계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용 계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하실 때 여기에 사업용 카드냐 사업용 계좌냐라는 부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BC카드도 동일한 개념이죠. BC카드도 법인 매입이었고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세무사랑은 그러니까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카드만 등록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걸 사업용 카드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카드사 이름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료에는 여기 가맹점 번호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가맹점 번호 정보들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등록을 했는데 사례를 통해서 봤는데요. 실무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서 전표를 입력할 때 바로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할 때 전표를 입력할 때 필요한 거래처 등록 정보가 있다면 메인 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바로 등록합니다. 이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해서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정보를 보면 툴바 기능인데요. F4번에 거래처명 복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래처명을 변경한 후에 변경 전 거래처명으로 다시 변경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표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미란 실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주식회사 미란 실업이 백두 실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했을 때 모르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 바꿨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F4번 거래처명 복원이라고 누르게 되면 바로 직전 거래처명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미란 실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거래처에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전표를 하나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월 21일 날 입금 전표로 외상 매출금이 들어왔습니다. 미란 실업에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란 실업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자, 거래처 등록에서 미란 실업이
백두 무역으로 이름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상호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겠죠.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경하면 이미 전표 입력된 부분은 주식회사 미란시룹으로 거래처 이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F11번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 거래처 관련되는 것을 수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송 완료라고 멘트가 뜹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1월달 전표를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미란시룹으로 입력했는데 백두무역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백두무역으로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커스를 두고 F4번 거래처명 복원으로 해서 미란시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하고 F11번 전표 변경을 누르게 되면, 그죠? 선택하신 다음에 F11번 전표 변경을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던 부분이 전표 변경을 통해 갖고 미란시룹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월달 보시면 미란시룹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툴바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126페이지에 거래처 등록 툴바에 보시면, 자,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툴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툴바 보시면 분류 등록 옆에 보시면 가로 세 줄 상병계급장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툴바 모음이 되겠습니다. 가로로 분류 등록부터 사업자 상태 조회까지 관련되는 메뉴들이 숨겨져 있는 메뉴까지 전체 다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거래처명 복원과 전표 변경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F5 삭제된 데이터는 휴지통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를 이렇게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 CF5 삭제된 데이터 클릭하게 되면 방금 삭제했던 거래처 휴지통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해서 데이터 복구도 할 수 있고요. 휴지통 비우기 해서 완전히 지울 수도 있습니다. 복구를 누르게 되면 다시 회사 등록 쪽에 거래처 등록 쪽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엑셀로 내려받아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SF11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능을 가끔씩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 오류 여부를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 교육 마치겠습니다.